네, 김 소장입니다. 아니, 아무리 심사위원이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쎄 빠지게 연구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는데, 뭐 또는 내가 진짜 열심히 연구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수님한테 한번 봐주십시오. 예. 뭐 사실 교수님 뭐 별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제대로 지도해 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내 연구 내용을 가지고 가니까, 야, 그거 뻔한 거 아니냐? 예?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반박도 안 돼. 내가 봐도 뻔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당장 인정을 해버리고 뭔가 참신하고 뭔가 좀 남이 안 한 것 같은 새로운 거, 거창한 거 막 이런 걸 이제 연구 설계로 담게 되는 그 살짝 오류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실제로, 어, 이걸 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 자연과학 같은 학문의 특징이 있고, 사회과학 같은 뭐 요런 학문의 좀 특징이 있어요. 요걸 이제 먼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우리가 흔히 존재의 학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경험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재의 학문이다 보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지. 나만 몰랐네. 뭐 요런 느낌이에요. 나만 몰랐네. 자,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하는 거야. 또는 발명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견이나 발명에 있어서 접근 방식은 상당히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자, 탐색적이다. 뭐 100% 탐색적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반면에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의 학문이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존재의 학문은 이미 존재했는데 나만 몰랐네 이거잖아요. 그런데 경험은 이게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네. 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내가 뭐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태어나서 직접 경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는 엄청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뭐 남이 연구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야 이게 DNA에 내 유전자 속에 포함된 거 아니야? 어? 이 사회과학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데, 내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은 사실상 DNA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조그만 어린 아이들한테 뭐 물어봐도 돈 주면 좋아 하면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무슨 돈을 알아. 그런데 이게 뭔가 금은보화 이런 것들은 우리 DNA 속에 좋은 것이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 있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사회과학은 상당히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100% 확인은 아닙니다. 확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별점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연구 대상이 되지만 사회과학은 인간이 어떤 연구 대상으로 많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이건 또 현실적인 부분인데, 논문 컨설팅을 받는다. 또는 내가 논문을 쓰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그 책을 사다 본다, 또는 유튜브를 들여다본다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사회과학 쪽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연과학 쪽에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연과학의 특성이 뭐냐면 이거는 이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게 장비가 있어야 돼, 장비가. 그런데 저도 가끔 가다가 논문 컨설팅을 하는데 자연과학 쪽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야, 이거 자연과학은 이 진짜 장비빨인데 이 장비를 정말 비싼 거는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내가 구비를 해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실험실을 하나 만들어두면 좋겠다. 야, 그러면 이거 자연과학 쪽에 계신 분들도 논문 컨설팅을 하러 와가지고 여기서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무식한 생각이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진짜 어디 문방구 이런 데 가가지고, 줄자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알코올 램프 이런 거 하나 좀 사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야, 이거 시설이, 그렇게 간단한 시설은 내가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실험실을 만들면 되는데, 그런 거는 실험 축에 끼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실험이라 하면 이제 좀 위험 물질도 있고, 상당히 고가야. 그런 것들은 심지어는 허가를 받아야 돼. 야,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포기한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의대나 또는 이제 약대 또는 화학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유기화학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실험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화학 물질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을 좀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화학이 그냥 물질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다 허가받고 사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유해한 가스를 배출하는 화학 물질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까지도 장치를 해야 됩니다. 와, 그렇게 따지니까 이거 도저히 민간업자는 어지간히 돈이 많거나 이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우리 같은 거렁뱅이들은.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연과학 쪽에 진짜 오리지널 실험실에서 해야 될 그 장비로 인해서 실험을 하셔야 되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기관, 즉 예를 들어서 대학의 진짜 연구 실험실 이런 데서 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물질이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상당히 고가여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식도 많아야 돼.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거는 그냥 우리 같은 이제 컨설팅 나부랭이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연구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에 이제 그 집단적으로 실험실을 갖추고 있고 또 실험에 아주 능숙하고 거기에 많은 지식이 있는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딱 잡고 연구 논문을 쓰게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험이 위주야. 그래가지고 발견과 발명이 그 연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하시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페이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했던 연구를 하고 페이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약간 사회과학 쪽 있잖아요. 그다지 실험실이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오로지 이 책상 앞에서 그냥 이 노트북 한 대 있고 우리가 머리로 승부하고 그냥 타자기 쳐가지고 하면 되는 이제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진짜 머리로만 승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사회과학 쪽은 이제 어떤 거냐면 정말
내 연구가 이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미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나만 경험을 한 게 아니거든. 내가 뭐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도 경험했지만 이 독자나 심사위원, 심지어는 지도 교수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심사하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DNA 유전자까지도 그런 간접 경험까지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설득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가 않아, 이 사람들 설득시키는 게.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발견을 한다, 발명을 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설득시켜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그거를 설득을 제대로 시키려면 진짜 어지간히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진짜 연구 자체는 자연과학이 어렵지. 실험실에서 그 어려운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연구한 내용을 심사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거는 이 사회과학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심사위원도 이미 알거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뻔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논리로 격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논리를 잘 이 논리를 잘 펼쳐가면서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논리입니다. 논리. 우리는 논리로, 이게 사회과학 쪽에 계신 분들은 논리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논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거예요. 자, 요거 좀 이제 좀 지우고. 뭐야, 이거 다 좀 지우고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해야겠다. 자, 이렇게 좀 지우고. 논리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논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거는 근거 제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근거 제시. 그러니까 이 근거가, 객관적인 근거인 경우, 논리를 펼쳐나가기가 정말 쉽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학술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술이 붙었기 때문에 이 객관적 자료가, 근거 자료가 학술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선행 연구,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선행 연구 논문을 객관적 자료로 들이밀어가지고 근거로 제시하면 굉장히 논리를 펼치기가 쉽다. 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막 펼치느냐,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펼치는 게 아니고 요걸 이제 잘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 추론입니다. 추론이 약간 고급 방법이고, 여기에다가 곁들여 가지고 옵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관점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관점을 변환시키는 거. 자,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추론을 다시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가지로 나눴다면, 우리는 추론을 무조건 연역적으로 한다, 무조건 귀납적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요 두 개를 또 합할 수도 있어요. 혼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 연구인 선행 연구 논문을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되,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혼합적이든 이런 추론 과정과 관점의 변환을 적절하게 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논리를 펼쳐나가면 지하물이 사회과학의 심사위원도 이미 알고 있고 지도 교수님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야, 그거 뻔한 거 아니야? 응?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이 논리로 격파를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것을 증명하겠다. 이거거든요. 이 증명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뻔한 것을,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뻔한 것을, 심사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 뻔한 것을 아무도 증명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명하겠다. 왜? 일반화를 위해서. 또는 이건 이제 양적 연구일 때고, 또는 질적 연구일 때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진리고, 요거는 이제 주관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는 뭐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뭐 일반화의 가능성이 있니 없니 질적 연구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논문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논문이 내가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 나보다 높은 뭐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심사위원분들하고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을 사실상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해 나가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분들을 상대를 하면서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내가 막 우기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작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다?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를 잘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추론을 하고 관점을 변환시켜서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내고 그게 뻔한 것일지라도 그건 사회과학의 기본이거든, 뻔한 거는. 그러니까 그 뻔한 것을 누구 하나 증명해낸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는 그 뻔한 것을 학술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선행 연구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다. 그게 이제 양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일반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질적으로 내가 방법론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독특한 경험을 제대로 파악해내기 위해서, 그들과 이 연구자의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서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갔을 때 그때도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이 그래도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는 꼬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집, 독선 이제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눈치는 되게 빠르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비록 뻔해 보이지만 그 뻔해 보이는 그 객관적 근거 자료에 의한 추론에서 뭔가 관점이 다른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실상 그조차도 뻔한 거지만 그것을 증명해 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바 네가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게 만약에 통계적인 방법으로 풀었을 때 바로 그 증명한 내용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너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질적 연구로 푼다는 것은 그 대상들의 아주 독특한 경험을 파악해서 그들과 네가 지금 찾고자 하는 뭔가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교수님과 나의 어떻게 보면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져야 정말 좋고 훌륭한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교수님 나름대로 학생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학생이 발현해낼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분이 정말 논문 지도와 그 심사의 스킬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 소양이 이미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교수님하고 어느 정도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린 다음에 내 연구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연구를 다 하고 페이퍼 작업을 했을 때 자연과학에서 하듯이 페이퍼 작업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가지고 연구 설계하는데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좀 헷갈리긴 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제가 이제 기존에 이거 이제 사실 이렇습니다. 요것도 제가 다시 한번
판서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이것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상당히 경우의 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소장님,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 좀 제 얼굴 보면서 좀 이야기해야겠네. 소장님, 소장님 강의 들어보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이분법적으로 딱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세상 만사가 이분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아니면 도가 어디 있어요? 중간에 개, 걸, 윷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우의 수는 다양한데, 그 경우의 수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뭐 대부분 좀 요렇더라 이거지. 앞으로 논문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좀 유연성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양성을 좀 가지고 좀 이거를 이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추론해 가는 과정. 그래서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잡아내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제기하는 이제 이 과정이 뭐 형식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조금씩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런 과정을 대상에 맞게 도구에 맞게 방법에 맞게 우리가 가장 적정한 가장 적합한 이 과정으로 이제 여러분의 연구 설계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거 설명하는 것도 저는 이제 일률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논준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린 강좌들 그리고 멤버십 강좌에 올린 강좌들을 보면 상당히 설명을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만 여러분의 연구에서는 얘네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저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본,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의 연구에 약간 변화시켜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논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실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 이 연구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실패할 확률이 좀 적다라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좀 크다. 뭐 이런 차이점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확률을 줄이는 방법은 꾸준한 노력밖에 없다. 그리고 급하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컨설팅이나 자문을 통해서 이제 자기 연구 설계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이제 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사실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로 그냥 남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듣고, 그래서 내 것으로 소화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실 뭐 논문이라는 게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 없어요. 굉장히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것도 설명해야 되고, 제가 이제 지금 요것도 지금 설명해야 될 게 목구멍에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지치고 이 또 온라인 강의 이런 게 한 30분 넘어가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래가지고 가능한 좀 이렇게 계속 자르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많아. 논준모연구소에 이 유튜브 동영상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이것들을 제가 멤버십에서 지금 추리고 있단 말이에요. 멤버십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고 좀 체계적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논문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원스테이트로 쭉 설명한다? 뭐 한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멤버십을 통해서 구축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조금 이게 순서가 이게 앞뒤가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면 그게 나중에 지금 헷갈리지만 나중에 이제 자다가 한 새벽 3시 16분 37초 정도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다시 누우려고 딱 하다가 그게 다 순식간에 연결이 되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랬거든. 제가 공부할 때 그랬거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봤는데 진짜 새벽에 어느 날 그게 언제였더라. 그게 한 7년 전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 제가 침대에서 자다가 화장실 갔다가 와가지고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그때 갑자기 그동안 공부한 게 막 연결이 되었던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진짜 야 이거는 뭐 완전히 이 실력이 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공부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부라는 게 공부 활동하는 내가 실력이 쌓이는지 모르겠는데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연결이 되면서 갑자기 팍 상승하는 그런 게 공부가 아닐까. 그래서 논문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연결이 좀 안 되시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다 연결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내 연구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교수님들이 야 그거 뻔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연구에 대해서 나보다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그것을 다 설득을 해낼 수 있다. 디펜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논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경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